안녕하세요. 나대효 쌤입니다. 드디어 이제 어느새 5차시에 접어들었습니다. 5차시 수업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활동 중에 하나인 MBTI 검사를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그 MBTI 검사를 어떻게 아이들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일 때 해마다 MBTI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학기 초에 MBTI와 학기 말에 MBTI가 달라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저희 반 학생들은 처음에 I였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E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담임 선생님들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MBTI 검사는 한 번씩, 학년을 상관없이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PT로 가보도록 하죠. MBTI 검사를 통해서 나와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초점입니다. 먼저 MBTI 검사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고요.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해주고 검사지를 주어서 나눠줍니다. 일대의 중요한 것은 정답은 없다. 고민은 단 2초만. 두 개 중에서 거의 똑같다고 해서 조금 더 가까운 문항을 선택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항상 말해줘야 돼요.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4번인 것 같아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 1번과 1번을 동시에 풀게 합니다. 여러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다, 몇 명의 친구들과 깊게 친하다. 두 개 중에 한 개. 자, 이때 주의사항은요, 어떤 친구들은 혼자 이걸 다 풀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6학년도 제가 읽어주면서 했거든요. 읽어주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랬을 때 MBTI가 더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E와 I 중에서 더 많은 유형을 고르게 되는데, 가장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친구들은 E와 I가 숫자가 똑같았을 때, 그럴 때 손을 들고 항상 말을 해요. 그러면 너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MBTI가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 그 다음에 S와 N 유형도 똑같이 합니다. 저는 이제 검사를 하면서 J와 P가 나왔다. 그러면 J 유형은 숙제 공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노는 스타일. 즉 시험 공부가 있어도 시험 공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공부를 하는 친구. P는 벼락치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자기의 유형을 잘 알고 그것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즉 P의 유형은 미리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벼락치기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공부 방법을 좀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저는 공부도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공부가 잘 된다. 특히 저도 이거든요.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잘 돼요. 책도 카페에서 더 잘 익히고, 또 지하철에서 책 읽으면 집중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서 읽게 되면 바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공부 방법과 학습 방법을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해주면 아주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이제 이거 설명해주면 애들이 다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ISTJ에 속한 사람이 누구니 손 들어보세요. ISFJ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ISTJ 누구다. 와, 너는 우리 반의 빛과 소금이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에 ISFP 모든 형에 대해서 다 박수를 쳐줍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서 이제 이 유형별 베스트 직업은 말 그대로 이게 꼭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초등교사지만 저는 ENTJ거든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초등교사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이 직업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는 저거 하기 싫은데 왜 내가 이거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에 많이 속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우리 반의 분포도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친구들의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젤 패드 큰 걸 칠판에다 붙이고 ISTJ부터 누구니? 그래서 이름을 계속 이름을 씁니다. 그럼 여기 밑에 지금 이름이 있어요. 여기 2명이고 한 명. 그 다음에 ESTP, ENFP, ESFJ, ENTP, ENFJ. 자, 그러면 이제 이 반 학생들은 대부분 E가 많죠.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ENTP는 벌써 6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활발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학생들을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어 간다거나 이런 수업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 모둠 활동에 모둠장 역할을 준다거나 특히 T와 N이 있는 아이들은 모둠장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대신에 I인 친구들은 조용히 기록을 해준다거나 잘못된 걸 찾아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석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벽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1년 동안 붙여놓고 저 아이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끔 해줍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나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아이들과 함께 성향을 이해해보고 이 수업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이들이 너가 그래서 저런 성향을 나타냈구나. 너는 그렇구나. 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제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성향이 같은 친구 2명을 서로 짝을 지어주면서 서로 쉬는 시간 같은데 한번 둘이 사귀어 볼래? 그리고 둘이 단짝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향이 같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서로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줬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걸 봤습니다. 김경일 박사님은 최근 3년 동안에 나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게 MBTI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MBTI를 검사를 하면서 보면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 수업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바뀌기도 해요. 아이들 MBTI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학기 초에 한번 해보시고 학기 말에 해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